안녕하세요. 필로입니다. 오늘은 낭독의 향기 5번째 여정 이태준 작가님의 토끼 이야기 말미에 예고드린 것처럼 이태준 작가님의 좋은 친구였던 현진건 작가님의 작품 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른 작품은 사립정신병원장입니다. 사실 낭독의 향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있던 몇몇 작품 중에는 운수 좋은 날이 있었는데요. 토끼 이야기에 대한 나눔에서도 같이 조금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낭독해보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낭독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은 작품 같아서 현진건 작가님의 다른 몇몇 작품들을 더 읽어본 뒤 저는 이 작품 사립정신병원장을 낭독의 향기에서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필로의 나눔은 낭독 말미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의 향기 6번째 여정 현진건 작가님의 사립정신병원장을 시작합니다. 사립정신병원장 현진건. 생각하면 재작년 겨울 일이다. 나는 오래간만에야 고향에 돌아갔었다. 10여 호가 넘던 일갓집들이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포플러 잎보다도 더 하잘것없이 흩어진 오늘날에야 말이 고향이지 기실 쓸쓸한 타향일 따름이다. 비록 초가일망정 20여 칸이나 되는 우리 집도 5칸 오막살이로 찌그러들어 성박 외따른 동리에 초라하게 남았고 거기에 7순이 가까운 아버지와 40이 넘은 계모가 턱을 괴고 앉았을 뿐 아들도 남부럽지 않게 많지만은 제 입 풀칠하기에 바쁜 그들은 부모님 봉양할 이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몇 달 만에야 한 번, 몇 해 만에야 한 번 집안으로 기어드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요 손님이다. 쌀밥 한 그릇, 고깃국 한 대접을 만들어 먹이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고심하는 것을 잘 아는 나는 얼른 대밀어다 보고는 선선히 일어서는 것이 항례이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 시세와 우리 집안 형편을 늘어놓자는 것은 아니다. 음산하고 참담한 내 동무 하나의 이야기를 기념 삼아 적어두자는 것이다. 아버지 집을 총총히 뛰어나온 나의 발길은 몇 안이 되는 친구가 구락부 삼아 모이는 L군의 사랑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무조건으로 나를 환영해 주었다. 반가움, 즐거움은 이야기의 즐거움으로 옮겨갔다. 서울 형편 이야기, 글 이야기를 비롯하여 친구들의 가정에 일어난 에피소드까지 우리의 화제에 올랐다. W군이 어째 보이지 않나? 요새도 은행에 잘 다니나? 나는 그 사랑의 단골축의 하나인 W군의 소식을 물어보았다. 이번 정리통에 그나마 미역국을 먹었네. 하고 주인 되는 L군이 얼굴을 찌푸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 W군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헐길 할 길 없는 형편이었다. 본디 서발 막대에 거칠 것 없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그는 18살 때 백부에게로 출가를 하게 되었다. 양자간 덕택으로 즉시 장가는 들 수 있었으나 사람 좋은 양부는 남의 빚봉수로 말미암아 씩씩지 않은 시골 살림이 일조에 판들고 말았다. 그는 처가의 몸을 의탁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처가 또한 넉넉지 못한 형세이다. 조반 석죽도 권할 때가 많았다. 넉넉한 처가살이도 하기 어렵다 하더든 하물며 가난한 처가살이이랴. 목으로 넘어가는 밥 한 알 두 알이 바늘과 같이 그의 창자를 찔렀으리라. 이토록 고생에 부대끼면서도 그는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언제든지 싱글싱글 웃었다. 그는 말 한마디를 해도 웃지 않고는 못하는 낙천가였다. 서울에 올라와서 고학을 할 때 살을 에어내는 듯한 겨울날 속옷을 빨다가 손이 몹시 쓰리면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쩔레쩔레 흔들며 이놈의 손가락이 벼랑간에 왜 뻣뻣해지나? 하고는 웃었다. 밥을 짓다가 연기가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비비면서도 그는 히히 하고 웃기를 잊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몸은 여지없이 말라갔다. 뼈하고 가죽으로만 접한 듯한 얼굴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점 날 것 같지 않았다. 가장 깊은 듯이 웃을 때면 입가는 마치 누비를 누벼놓은 듯이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었다. 만사를 웃고 지내는 그의 엄만 처가살이는 견디지 못하였던지 작년 봄에 남의 협포를 얻어 자기 식구를 끌고 나왔다. 백관으로 살림을 차리고 보니 그 군색한 것이야 당자 아닌 나무로 상상도 못할 일이 있었으리라. 있는 친구에게 쌀되를 구워가면서 그날을 보내던 중 여러 가지로 주선한 끝에 T은행의 사원으로 채용이 되었었다. 25원이란 월급이 비록 적지만은 그들의 가정에겐 생명의 줄이었다. 그런데 그 줄이나마 끊어졌으니 그는 또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더구나 그는 벌써 12살 먹은 맏딸, 8살 되는 둘째 딸, 4살 먹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인가? 나는 탄식하였다. 요새는 사립정신병원 원장이 되셨지요? 하고 익살 잘 부리는 S군이 낄낄 웃었다. 온 방안은 이 말에 땡땡으르 웃었다. 사립정신병원장이라니? 나는 웬 까닭을 몰라서 재쳐 물었다. 출근 오전 7시, 퇴근 오후 6시, 직무 중 면회 절대 사절,
일시라도 환자의 곁은 떠나지 못할지는 변소 출입도 엄금 하고 S군이 북받치는 웃음을 못 참을지 방 안의 웃음소리는 또 한 번 높아졌다. S군의 설명을 들으면 W군에게 P란 친구가 있었다. 워낙 체질이 나약한 그는 어릴 적부터 병으로 자라났다. 성한 날이라고는 단지 하루가 없었다. 가난한 집 자식 같으면 땅 김을 벌써 맡았으려마는 다행히 수천석군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덕에 삼고 노경의 힘이 그의 끊어지려는 목숨을 간신히 부지해 왔었다. 자식이 그렇게 허약하거든 장가나 들이지 않았으면 좋을걸. 재작년에 혼인을 한 뒤부터 그의 병세는 더욱더 처진 모양이었다. 금년 봄에 첫 딸을 낳은 뒤론 그는 실성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다. 미치고 보니 자연히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부모, 친척까지 그와 오래 앉아있기를 꺼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병자를 내어 보낼 수도 없고 혼자 한 방에 감금해 두는 것도 또한 염려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W군이 사립정신병원장이 된 것이다. 날이 맞도록 미친 이의 말벗이 되고 보호병 노릇을 하는 보수로 W군은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돈 10원씩을 받게 된 것이다. 사립정신병원장. 나는 속으로 한번 외워보았다. 나의 가슴은 한 금은밤같이 캄캄해졌다. 그날 저녁에는 W군을 만났다. 원장 영감, 이제야 퇴근하셨습니까? 하고 S군은 또 낄낄댄다. 방 안에 다시금 웃음이 터졌다. W군도 또한 빙그레 웃었으되 그 샛노란 얼굴엔 잠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듯 하였다. 오늘은 별일 없었나? 친구들은 W군을 중심으로 둘러앉으며 L군이 물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번쩍이었다. 여보게 말도 말게 오늘은 정말 혼이 났네 하고 W군은 역시 싱글싱글 웃는다. 왜? 여러 사람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지랄이 점점 늘어가나 보네. 오늘은 문을 첩첩이 닫고 늘 하는 그 지랄을 하더니만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덤비대? 칼은 또 웬 칼인고? 낮에 밤 깎으라고 내온 것을 어느새 집어넣었던가 보대. 그래, 그 칼을 뺏었나? 그까짓 것 안 빼앗으면 어떨라고? 설마 미친놈이 사람 죽이겠나? 하고 W군은 또 웃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웬일인지 추운 듯이 떨고 있었다. 자네도 좀 실성하이 그려? 미친놈이 사람을 죽이지 성한 놈이 사람을 죽이나? 거기 모인 친구의 하나인 K군의 그 귀공자다운 흰 얼굴이 조금 푸르러지며 이런 말을 하였다. 성한 사람 같으면 푹 찌르지만 칼을 들고 남의 목을 겨누며 한참 지랄을 하더니
그대로 퍽 쓰러지대 그려. 자네 오늘은 운수가 아주 좋았네. 문을 첩첩이 잠그고 그 어두움 침침한 방 안에서 정말 찔렸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엘구는 아찔아찔한 듯이 몸서리를 친다. 문은 왜 쳐 잠그는가? 나는 또 설명을 요구하였다. 자넨 참 모를 걸세. 하고 W그는 설명해 주었다. 피해 증세는 소위 공인증이라는 것이었다. 천연스럽게 앉아있다가 문득 눈을 홉뜨고 그 백지장 같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어이구 저놈들이 또 온다. 아이고 저놈이 날 잡으러 온다. 라고 황급하게 중얼거리며 숨을 곳을 찾는 듯이 방 안을 설설매다가 여보게 W군 문 좀 닫아주게 하고 비대발괄하는 법이었다. 그러면 W군은 할 일 없이 사랑 중문을 닫고 그들이 있는 방문이란 방문은 미닫이며 덧창이며 바깥 문까지 모조리 닫아 걸어야 한다. 그래서 방 안이 침침해지면 개한테 쫓긴 닭 모양으로 방 한 구석에 고개를 처박고 있던 미친이는 고개를 번쩍 들고 사면을 두리번 살핀다. 그러다가 별안간 히 히 히 히 라고 마디마디 끊어진 웃음을 웃는다. 이 웃음소리를 따라 그의 홉든 눈이 점점 번득번득해지자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 어린 반푼원치 없어. 히 히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1시각가량 지나면 제풀에 지쳐서 그대로 쓰러지는 법이었다. 그런데 오늘도 법대로 또한 문을 다 잠그고 한참 발광을 하다가 문득 품속에서 장칼을 쓱 빼어더니 W군에게 달려들어 그 칼을 목에다 겨누며 이 죽일 놈, 네가 나 잡으러 온 거지? 이놈, 내 칼에 죽어보아라 하고 소리 지르다가 다행히 그대로 쓰러졌다고 한다. 자네 오늘 10년 감수는 했겠네 하고 엘군이 소리를 떨어뜨린다. 글쎄 원작 노릇도 못 해먹겠는걸 하고 W군은 또 히히 웃어 보였다. K군의 주최로 그날 밤에 우리는 해동관이란 요리집에 가게 되었다. 일행이 거의 다 외투를 걸쳤건만 W군 홀로 옥양목 겹두루마기 자락을 찬바람에 날리며 가는 다리를 꼬는 듯이 하며 걸어가는 양이 눈물겨웠다. 요리상은 벌어졌다. 셋이나 부른 기생의 기름내와 분내가 신선로 김과 한데 서리었다. 장구 소리와 가야금 가락이 서로 어우러지자 한가항고로 웅장한 단가며 멋지고 구슬픈 육자배기 단 입김과 함께 둥둥 떠돌았다. 술은 여러 차례 돌았건만 나는 조금도 취해지지를 않았다. W군의 존재가 어쩐지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 첫째로 그의 주량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서울에서 고학하던 시절 학비를 넉넉히 갖다 쓰는 친구가 청요리집으로 가난한 놀이를 하려면
강권하는 것을 떨치다 못하여 배가란잔에 누른 얼굴이 홍당무로 변하여 그대로 쓰러지던 그였다. 그런데 오늘 저녁엔 비록 정종일망정 10잔이 넘었을 때 조금도 취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빼빼 마른 팔뚝을 반만 걷어 요리상 위에 세운 채 기생이 따라주는 대로 그는 꿀꺽꿀꺽 들이켜고 있었다. 자네 웬 술을 그렇게 먹나? 마침내 나는 W군을 향해서 의아한 듯이 물었다. 왜? 나는 술도 못 먹는 줄 알았나? 하며 W군은 또 히히 웃어 보였다. 여보게 W군, 술이 어떤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나. 한 동이를 가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네. 식전 해장도 3사발은 먹어야 견디네. S군이 도리어 내 말을 의아하게 여기는 듯이 가로채더니만 여보게 W군, 자네는 자네 말짝으로 그 눈알만한 잔 가지고는 턱이 아니 될 터이니 컵으로 하게. 그것도 좋지. 나만 그럴 것 있나? 우리 모두 컵으로 하세 그려. 컵을 들여왔다. 처음에는 먹을 듯이 모두들 W군의 말에 찬동을 하더니만 컵에 술을 붓고 보니 끔찍하던지 감히 마시러 들지 않았다. W군 홀로 3컵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네들도 들게 그려? 하고 한두 번 권해보았으나 잘들 들지 않음에 저 혼자 연거푸 5잔을 들이켰다. 그는 자기의 비색한 신수와 악착한 형편을 도무지 잊은 듯하다. 그와 반대로 모인 중에도 자기 혼자 유쾌하고 기쁜 듯하였다. 기생 하나가 장구를 메고 일어서자 앞장서서 얼씬 덜씬 춤을 춘 이도 W군이었다. 놀이는 끝장날 때가 왔다. 꽹가리 소리가 사람의 귀를 찢었다. 춤추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게 되었다. 이제 그만 가세 그려. 술이 덜 취한 L군이 마침내 이런 제의를 하였다. 우리는 그 말에 찬동을 하며 외투를 떼어 입었다. 그때에도 한 팔로 요리상을 짚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아직 술병을 기울이고 있던 W군은 문득 보이를 불러서 신문지를 가져오라 하였다. 신문지를 받아들자 그는 약식이며 떡 같은 것을 주섬주섬 싸기 시작하였다. 여보게, 창피하이 그만두게. K군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리었다. 어떤가? 내 돈 준 건 내가 가져가는데. 하고 W군은 역시 웃으며 벌벌 떠는 손으로 쌀 것을 줍기에 바쁘다. 인제 그만 싸게 해. 에이 창피스러워. 하며 K군은 고개를 돌린다. 마침내 W군은 쌀 것을 다 싸가지고 송편과 약식이 삐죽삐죽 나오는 봉지를 들고 비슬비슬 일어선다. 그때 K군의 나짐이라는 명옥이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원장 영감 댁은 오늘 밤에 큰 잔치를 하겠구만 하고 비적거리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W군은 나는 듯이 명옥에게로 달려들었다.
이년 무엇이 어째? 라는 고함과 함께 W군의 손은 털썩하고 명옥의 뺨에 올라붙었다. 명옥은 에고고 외마디 소리를 치고 쓰러지자 W군은 미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원장 때 큰 잔치? 큰 잔치? 라고 뇌이면서 발길로 엎어진 계집의 허리를 찼다. 이 야단통에 W군의 떡산 봉지는 방바닥에 떨어져 흩어졌다. 나는 이 싸움의 원인 이후 사단의 뭉치인 봉지를 얼른 주워서 방 한 구석 장구 얹혔던 자리 위에 올려두었다. 싸움은 벌어졌다. K군은 W군의 목덜미를 잡아 해술래 돌리다가 이 자식 미친놈하고 같이 있더니 미쳤나베. 왜 사람을 치며 지랄 발광을 하노? 하며 휙 뿌리치자 W군은 비슬비슬 몇 걸음 걸어 나오다가 방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푹 거꾸러졌다. 그럴 겨를도 없이 엎어진 이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곧 K군에게로 달려들었다. 우리는 황망히 그의 팔을 잡아 만류를 하였는데 그때 그의 얼굴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몸서리가 끼친다. 엎어질 때 다쳤음이리라. 악담은 이빨엔 피가 흘렀다. 그 공성 드뭇한 눈썹이 올올이 일어섰으며 핏발선 눈엔 그야말로 불이 나는 듯하였고 이마엔 마른 가죽을 뚫고 나올 듯이 푸른 힘줄이 섰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마치 남을 끓여 부은 듯한 얼굴, 실룩실룩하는 살점 하나하나가 떠는 듯한 그 꼴이란 더할 수 없이 무서웠다. 입에 거품을 버글버글 흘리고 미친놈하고 같이 있으면 어쨌단 말이냐. 미쳤으면 어쨌단 말이야. 오, 넌 돈 있다고? 넌 돈 있다고? 하고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아붙이며 K군을 향해 몸부림을 쳤다. 순한 양 같은 이 낙천가가 비록 취중일망정 사나운 짐승같이 날뛰며 악마보다도 더 지독한 표정을 할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하였으랴. 간신히 뜯어 말려서 먼저 K군을 보내고 L군과 S군과 나는 이 W군을 진정시켜서 얼마 만에야 그 요리집 방문을 나오려 하였다. 그때 W군은 무엇을 찾는 듯이 연애 방안을 살피다가 아까 내가 얹어둔 봉지를 발견하자 그의 눈은 이상하게 번쩍이었다. 그의 뜻을 지레 짐작한 나는 얼른 그 봉지를 집자 그는 내 손에서 그 봉지를 빼앗듯이 받아가지고 방바닥에 태지를 쳤다. 그러자 그는 흩어진 음식 위에 거꾸러지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그의 얼굴과 손은 약식 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복돌아, 약식 안 먹어도 산다. 복돌아, 송편 안 먹어도 산다. 한동안 그는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며 목을 놓고 울었다. 문득 울음을 뚝 그친 그는 무엇을 노리는 듯이 제 앞을 바라보더니만 나를 향하여 여보게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것이 어떻겠나? 우리는 어리둥절하며 그의 집만 바라보았다.
아니, 그럴 일이 아니다. 그 어린 것을 칼로 찌를 거야 있나. 차라리 목을 눌러 죽이지? 목을 누르면 내 소나기 밑에서 바득바득 하겠지? 여보게 누구를 죽인단 말인가? 마침내 나는 물어보았다. 우리 복돌이를 말일세.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 것보다 모두 비끄러움에 놓고 불을 질러버릴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내 자식 죽이면 저희들은 성할 줄 알고? 그놈들도 내 손에 좀 죽어야 될걸? 하고 벼랑간 그는 소리쳐 웃었다. S군이 W군과 바로 한 이웃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취한 일을 맡기고 돌아왔었다. 그 이튿날 S군의 말을 들은즉 W군의 집에서 악마구리떼 같은 어른과 아이의 울음이 하도 요란하기에 자다가 말고 가보니 W군의 부인은 어떻게 맞았던지 마루에 늘어진 채 갱신도 못하고 아이 새끼는 기둥 하나에 하나씩 바로 친친 메어 두었으며 W군은 손에 성냥을 쥔 채로 마당에 쓰러져 쿨쿨 코를 골고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차로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W군은 사립정신병원의 사무가 바빠 나를 전송도 해주지 못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5달가량 지났으리라. 나는 L군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군이 마침내 미치고 말았다. 그는 오늘 아침에 P군을 단도로 찔러 그 자리에 죽이고 말았네. P군의 미친 칼에 죽을 뻔하던 그는 도리어 P군을 죽이고 만 것일세. 나는 이 편지를 보고 물론 놀랐으되 어쩐지 을에 생길 참극이 마침내 실현되고 만 것 같았다. 여러분, 현진건 작가님의 사립정신병원장 어떠셨나요? 작품은 짧습니다. 흑백 필름컷으로 강하고 짧은 호흡의 에피소드 몇 장면을 보여주고 영상기가 갑자기 뚝 멈춘 느낌도 듭니다. 영상기가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데 빈 스크린을 보며 잠시 시선이 멈춰있는 느낌이랄까요. 스토리나 이미지가 강렬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서사 구조이기도 해서 마지막의 반전이 새삼 놀랍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 되새김질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 사립정신병원장은 1926년 조선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단편집에 수록되어 출간되었고 이 단편집에는 운수 좋은 날, 비사감과 러브레터 등 현진권 작가님의 단편 작품 11편이
함께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1926년, 올 새해가 2022년이니 조금 모자란 거의 100년입니다. 그렇다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 소설이 얼마나 감각적이고 단순히 당시의 가난이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인간상의 모습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하던 시대이고 소설 속 표현처럼 서로를 무조건 반겨주는 사랑방 친구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서로 공유나 공감이 불가능해지는 지점들이 있었음을 작가는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참할 정도의 가난 속에서 괜찮다 하며 웃어 보이기만 하던 W라는 한 사람의 내면이 서서히 무너지고 분열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장황한 수식어 없이 그의 여전한 빙그레한 웃음 중에 잠깐 스치는 그림자로, 또 웃는 중에 웬일인지 그의 몸이 추운 듯 떨고 있었다. 이렇게 언어 너머의 것, 즉 스치는 그림자, 떨리는 몸짓 등 시간을 담아내는 행위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스친다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W군, 그의 몸은 이렇듯 말의 세계를 벗어난 변화를 이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카프카의 작품들이나 히치콕의 영화도 떠올랐고, 한 인격이 소리 없이 부서지는 동안 있어도 없는 듯 했던 세상 사람들과의 유리감이 너무나 강렬했던 호밀밭의 파수꾼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놀리듯 이름 붙인 사립정신병원장이라는 감투는 더없이 슬픈 한 인간의 코에 붙여진 피에로의 빨간 코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비극을 화장과 코에 감추고 웃어 보일 때 희극은 비극보다 더한 비극성을 지니게 되니까요.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미쳐버린 친구를 돌보며 한 달의 시간을 쌀 한 가마니 그리고 10원과 바꾸는 삶. 사랑방에서 격없이 편하게 어울리는 친구들조차 그를 그런 커다란 이름으로 희화화합니다. 애정이 우정이 없지도 않았을 테고 염려가 없지 않았을 테지만 그저 옆에 사람이리라 잘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 말하고 매번 빙그레 웃으면서도 이미 무너지고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요. 또한 이 작품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W군과 그가 돌보는 P군 사이에 특별한 감정적 묘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방 안에서의 두 사람의 장면 묘사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말했듯이 미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 W군도 미쳐갔다는 식으로 생각하기엔 그런 뭔가 바이러스의 전이 같은 과정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히려 몇 번을 다시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동안
P군은 P군이고 W군은 W군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P군을 보며 그것이 어떤 촉매제가 되어 W군이 미쳐갔거나 P군으로부터 전이된 것이 아니라 W군 안에 혹은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안 깊은 곳에 눌러놓고 살아가는 광기가 자기 분열의 틈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웃음으로 맞서던 그는 아들 복돌이의 약식과 떡을 챙기는 중에, 즉 그의 아비로서 자식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랑에 대한 기생 명옥의 조롱을 듣고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며 몸의 언어로서 분노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죽일 방법을 생각하는 듯 하다가 내 자식 죽이면 저희들은 성할 줄 알고 그놈들도 내 손에 좀 죽어야 될걸 하고 소리쳐 웃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웃음의 의미가 전환되는 순간이죠. 늘 빙그레 웃어 보이고 그 뒤에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던 그가 거칠은 몸짓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남을 죽일 협박을 해보이는 순간에 소리쳐 웃습니다. 이 소설 중 P군의 증상을 당시의 표현으로서 공인증이라고 작가는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자로 두려울 공, 사람 인, 증상 증 이렇게 공인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공황발작과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어느 사이쯤에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두려울 공이라는 이 한자가 한번 들여다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글자 두려울 공은 굳을 공자와 그 아래에 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인데요. 굳을 공은 흙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들고 땅을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마음 심자가 놓여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무거운 달구로 심장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아마 쉽게 상상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달구로 땅을 내리치면 쿵쿵 소리가 나듯이 심장도 그렇게 내리치면 그렇게 쿵쿵 소리가 나고 무서움에 몹시 두근거릴 테니까요. 미친 P군과 그를 돌보는 타자로서의 W군, 친구들과 가족이 바라보는 타인으로서의 W군의 분열, 아들을 죽일 방법을 말하는 듯 하다가 아들을 죽이면 그네도 자기 손에 죽어야 할 것이라며 누가 아들을 죽이려는지에 대한 분열을 드러내는 W군 내면의 분열. 그리고 마침내 미친 P군 손에 죽을 줄 알았던 W군 손에 P군이 죽음을 맞습니다. 나와 타인,
이렇게 둘의 관계로 시작한 이야기는 내 안에 둘의 관계로 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둘도 아니죠. 웃던 그도, 자식과 가족을 죽이려던 그도 아닌 제3의 W군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새로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열을 통해 자기 안의 광기로서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특별히 멀리 있는 어느 한 미추광이 혹은 미쳐간 사람의 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우리 모두의 평범한 자화상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화상으로, 하지만 늘 이미 나와 함께 있어 온 자화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기에 좀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어느 시인의 표현이 계속 맴돕니다. 그러면 필로가 나누는 낭독의 향기 7번째 여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